안녕하세요, 버찌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다이어리 시즌이기도 하니까 내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쓸지 제가 산 다이어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데일리 기록용 스케줄러 다이어리랑 탁구용 다이어리, 마지막으로 취미 기록용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선 데일리 다이어리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내년 다이어리로 고쿠요의 지분테초를 골랐어요. 이 지분테초가 원래는 버티컬 양식으로 유명한 다이어리거든요. 뭐 아날로그 키퍼의 타임 다이어리 같이. 제가 고른 거는 그 버티컬 타입은 아니고 데이즈라는 다이어리입니다. 이 고쿠요 다이어리는 B6 슬림 사이즈예요. 그리고 데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PVC 커버가 하나가 제공이 되는데 앞쪽에 포켓도 있어가지고 지류 같은 거 꽂아놓기 좋고 뒤쪽에도 좀 길쭉한 포켓 하나가 있어요. 앞쪽에 달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1년을 체크할 수 있는 1년 플래너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나의 목표 같은 거 월별 목표나 이벤트 같은 걸 적어놓는 칸이 있어요. 원래 이 지분테초 다이어리가 일본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일본어만 적혀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어로 옆에 따로 제목을 적어두더라고요. 그 다음 장에는 나의 위시리스트 100가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리스트로 그냥 자유롭게 목표를 적어줄 수 있는 장이 좀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슬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이어리는 먼슬리가 앞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몰아서 나오는 그런 양식이고요. 월요일 시작인 타입이에요. 그리고 일본 다이어리다 보니까 공휴일 같은 게 다 일본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먼슬리 아래 부분에는 헤비 트래커가 한 7칸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표를 7개 설정을 해놓고 언제 실행을 했는지 날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체크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월 한 칸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도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나와 있고 내년 1, 2월까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다음에 바로 데일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쭉 적을 거고 여기 위쪽에 조그마한 칸에 기상시간이랑 오늘의 날씨 이런 거 적어줄 거고 그리고 오늘 지출 내역 이런 것도 다 이 페이지에다가 적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타임라인 옆 오른쪽에는 오늘 몇 시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쭉 세워보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3줄 정도 감상평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요거는 좀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좀 써보면서 여기다 무슨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이런 거는 차차 생각을 해보려고요. 요 데이즈 양식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쓰는 그 다이어리가 안 맞았어요. 제가 예전에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한 2년째 계속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 형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플래너로 잘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록으로 활용을 하자. 나의 하루에 내가 몇 시에 뭐 했고 이런 거를 기록하는 다이어리로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기록형으로 쓰니까 타임 다이어리는 한번 밀리면 좀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몇 시에 뭘 했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점점 손이 안 가가지고 결국 잘 못 쓰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타임 다이어리랑 나랑 좀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유명한 버티컬 양식 그거는 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즈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좀 한 다이어리에 다 몰아서 약간 단권화처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기상시간도 체크하고 또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투두리스트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 시간대에 뭘 하고 이런 것도 가볍게 적어줄 수 있도록 타임라인도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에 내가 뭘 썼는지 막 이런 것도 다 적고 싶었는데 이 다이어리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공간이 되게 넉넉하잖아요. 투두리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계속 쭉 내려가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어리는 좀 적당히 길쭉해가지고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래 날짜 형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날짜형에다가 월요일 시작에다가 문운인 것까지 딱 충족을 해가지고 이걸로 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공휴일이 다 일본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뭐랄까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달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칸자로 짜잘짜잘하게 막 적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거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치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어쩔 수 없이 있는 편이고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 약간은 무게가 있긴 해요. 고쿠요가 만드는 종이가 되게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써봐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했는데 이게 종이가 두께가 호보니치보다는 종이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호보니치는 진짜 얇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께가 조금 있는 거에 비해서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이가 좋아서 웬만한 펜, 만년필까지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의 질이 좋은 것도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 선택하게 된 것도 있어요. 1년이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장에 진짜 프리페이지가 조금 있습니다. 뭐 몇 장 안 돼요. 한 10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는 2026년을 돌아볼 수 있는 1년 회고록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사이즈가 B6 슬림 사이즈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사실 휴대용으로는 A6가 제일 적합한데 B6다 보니까 크기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슬림 사이즈다 보니까 B6 커버도 안 맞고 A5 커버도 안 맞고 커버 씌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커버를 씌워가지고 거기에 펜도 꽂고 스티커도 왕창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에 맞는 그런 커버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후보군들이 조금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셋업 영상도 좀 짧게나마 올려볼 생각이에요. 이번에 나온 게 커버가 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소수랑 콜라보한 커버가 있었거든요. 그게 스티커는 귀여운데 커버 자체는 좀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예 심플한 이 회색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엽서 같은 거 꽂아가지고 들고 다녀보려고요. 제가 처음 써보는 형식의 다이어리인데 아주 설레요.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데일리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테추의 5년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고민을 했는데요. 사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5년 다이어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년 다이어리가 유명한 게 미도리 제품이 있고 호보니치 제품이 있는데 저는 호보니치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미도리는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만년 다이어리 느낌으로 연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호보니치 특유의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A5 사이즈고요. A6랑 또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좀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그냥 A5로 결정을 했습니다. 왼쪽에 5개 칸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프리노트가 있어요. 내년부터 구매를 하면 26년, 27년, 28년, 29, 30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에 혹해가지고 5년 다이어리를 쓰려면 내년이 적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구매를 해버렸고요. 이거를 꼭 꾸준히 써가지고 이렇게 책장에 쫙 꽂아놓는 그런 로망을 일단 꿈꾸고 있는데 저도 자신은 없어요. 맨날 밀리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이거를 안 밀리고 잘 쓸 수 있을지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일단 요거의 용도는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적어가고 싶어요. 완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그냥 저 혼자만 보는 일기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는 오늘 하루 뭔가 받았던 종이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택 같은 것들 여기다 붙여주고 싶은데 이게 5년 동안 써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그래도 붙여주고 싶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엄청 추억이 되게. 그래서 엄청 부풀게 되면은 2027년부터 쓰기가 싫어질 것 같단 말이죠. 1년 쓰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저의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에도 호보니치를 사가지고 연도가 딱 나와있는 그런 정갈한 느낌을 쭉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무인양품의 프리 스케줄 노트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6,000원대였고 PVC 커버도 포함이고 날짜형이 아닌 만년형이에요. 먼슬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런 양식의 위클리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프리노트가 조금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이 프리 스케줄 노트를 저는 한 4년 정도? 이거까지 하면 4년 정도 쓰는 건데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까만 펜으로 자유롭게 계획을 좀 스케치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노트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거창한데 프리 스케줄 노트는 그냥 부담 없이 약간 메모 느낌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올해 사용했던 조합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호보니치 커버를 씌워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호보니치 커버가 가격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커버온 커버라고 커버에 씌우는 커버가 있어요. 탄탄해서 좋고 또 이렇게 펜을 꽂아서 커버를 잠그게 되어 있거든요. 펜도 고민 없이 꽂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이게 무인양품 노트랑 엄청 궁합이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 이 노트는 가름끈이 안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커버 자체에 이렇게 가름끈이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먼슬리에 하나를 꼽아놓고 위클리에 이렇게 하나를 꼽아놓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포켓이 엄청 많아가지고 살다 보면 나오는 지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페 가서 명함 예뻐가지고 집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보관해놓기 좋고 여기 지퍼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스티커도 왕창 넣어 다닐 수 있고 해서 엄청 좋아하는 조합이었어요. 호보니치 커버 있으신 분들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지분태초도 호보니치 커버같이 딱 맞는 거를 좀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맞는 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맨날 들고 다녀도 이렇게 다이어리가 크게 상하지도 않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도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일단 월요일 시작이고요. 저는 무조건 월요일 시작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양식을 좋아해요. 왼쪽에 칸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프리노트로 제가 메모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양식을 선호하는데 이것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프리노트가 너무 작다? 1년 정도 쓰다 보면 프리노트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날짜형을 선호하는 편인데 만년형인 게 좀 아쉬워요. 날짜형 다이어리도 무인양품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A6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A6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호보니치 커버랑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A6에다가 날짜형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도 저렴한 맛에 쓰기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내년 다이어리에는 이 다이소 날짜 스티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날짜를 다 붙여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다이어리가 좀 많죠? 얘네들은 이제 취미 기록용 다이어리인데요.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요거는 미도리에서 나온 강아지 다이어리입니다. 얘 용도는 독서 다이어리인데요. 그냥 책을 읽다가 괜찮은 구절이 나오면 필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안에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이라서 조금 부끄러운데 맨 앞쪽에는 어디선가 서울샵에서 주워온 종이를 일단 붙여놨거든요. 리딩 로그인데 어떤 날짜에 뭘 읽고 뭐 작가는 누군지 뭐 이런 거 리딩 로그를 일단 붙여놨고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아지 일러스트가 이렇게 귀엽게 있는 엄청 노란색 속지의 다이어리예요. 날짜 적고 여기다 이제 구절 같은 거 필사하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독서 다이어리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또 미도리에서 나왔으니까 만년필도 잘 받거든요. 필사하는 맛이 좋은 것도 이 다이어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맨 뒤에는 포켓을 붙여놓고 이 오동님의 독서 스티커거든요. 이런 거 꽂아놨어요. 이 다이어리는 다이소에서 나온 이 독서 꾸미기 스티커백 같은 거 같이 활용해가지고 언제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사를 두 권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심지어 이 책도 아직 다 읽지도 못했어요. 진짜 저 책 안 읽는 거 너무 티나나요?
책은 안 읽는데 독서템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아기자기 귀엽기도 하고 쓰는 맛도 좋고 해가지고 이걸 독서 노트로 정한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에서 산 노트입니다. 얘는 아직 한 페이지도 적지 않았는데 용도만 정해둔 노트예요. 콘텐츠 보고 나서 감상문을 쓰기 위한 노트예요. 제가 콘텐츠를 엄청 안 보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그나마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원래 드라마도 진짜 안 보고 영화랑도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서야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걸 따로 모아서 기록을 해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갈색 표지에다가 하늘색 밴드 조합이 엄청 귀엽고 안에 내지가 진짜 감성 있거든요. 콘텐츠 카드가 있고 이렇게 왼쪽에는 여백이고 오른쪽에는 파란색 모눈이 있는 내지예요. 그 내지가 쭉 반복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켓도 있는데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다 봤거든요. 스토브 리그 관련된 짤방 같은 거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오른쪽에 날짜랑 어떤 컨텐츠인지 제목 적고 간단하게 감상평을 적는 용도로 사용을 해줄 계획이에요. 노트 양식이 그렇게 사용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얼핏 보면 원고지 같은 게 좀 감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눈이 파란색인 것도 너무 감성 있고 이게 종이가 엄청 두꺼워요. 진짜 엄청 두꺼워요. 몇 g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두껍고 이렇게 360도로 잘 펴집니다. 사는 김에 이 노란색 다이어리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노란색은 분홍색 밴드랑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밴드가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꼽아놨을 때 뭔가 뜯어지는 소리 같은 것도 막 난 적 있어요. 좀 무서웠어요. 한번 이렇게 걸어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밴드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 감상문으로 사용을 해줄 노트입니다. 그 다음은 소비 다이어리인데요. 진짜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얘가 오기 전에 영상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까지 같이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이 바인더는 보링보링에서 구매를 했고요. 뽀용한 하늘색에다가 이렇게 뒤에 스크랩북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스크랩북으로 쓸 A7 바인더를 찾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반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속지를 엄청 많이 껴놨는데 이미 너무 많은 물건들을 소비를 해버려가지고 벌써 엄청 빵빵해졌거든요. 그래서 얼른 내년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채우고 내년부터는 이걸 다 빼고 그냥 속지만 채워가지고 다시 사용을 해줄 예정이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속지에다가 이런 택이나 가차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꾸민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택만 붙이는 용도의 다이어리입니다. 인형 택 같은 거 제가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 뚫어가지고 끼워준다든지 선반 산 거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붙여줬고 초코송이 말차 맛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크랩 해줬고요. 글씨도 안 쓰고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오려 붙이기만 하는 용도의 스크랩북이에요. 별로 안 예쁘겠지만은 저는 이런 걸 잘 못 버리니까 자꾸 쌓여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 스크랩 다이어리가 꼭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엄청 마음에 들어요. 책꽂이에 딱 꽂았을 때 여기가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링 크기가 좀 작다는 거? 저의 소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링 크기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 다음은 야구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막 엄청나게 야구 열성 팬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올해 야구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야구가 또 스크랩할 게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야구 굿즈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카드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키링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두고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 바인더를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키링도 달아주었습니다. 안에는 뭐 제가 셋업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막 꼽아놨고요. 이렇게 위클리에다가 이날 이겼는지 졌는지 막 이런 것도 손으로 막 적어뒀는데 귀찮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안 했고요.
이렇게 대전 가가지고 경기 봤던 건데 이렇게 기록을 해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구장 가서 포토카드 뽑은 다음에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니까 이런 것도 좋았고, 야구 티켓 같은 거 이렇게 꼽아놓으니까 귀엽고 좋더라고요. 이 A7 사이즈가 이 티켓 스크랩하기에 딱 적절해가지고 그래서 더 스크랩했을 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뒤에는 야구 관련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차피 뭐 야구 얘기 여기밖에 안 쓰니까 그냥 아싸리 스티커도 뒤에 꼽아놨고요. 거의 직관 갈 때만 기록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행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트래블러스 노트이고요. 올해 4월인가? 5월에 출시됐던 러브 앤 트립이라는 한정판 버건디 색상 커버예요. 사실 요거의 존재를 제가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 일본 문구 유튜버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버건디가. 심지어 그 러브 앤 트립이라는 단어가 너무 낭만이 있고 그때부터 이 커버를 갖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에는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재발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구 유튜버 분이 구매를 했던 시기보다 한국에 이게 훨씬 늦게 풀려가지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 펜 클립도 같이 샀습니다. 그냥 노트만 끼워둔 상태거든요. 이렇게 아직 한 페이지도 안 썼는데 이 러브 앤 트립 커버 안에 들어있던 노트는 일단 사용은 안 해줄 거고,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트래블러스 노트가 있어서 그것만 우선적으로 끼워줬어요. 올해 여행 기록 정도만 이 노트에다가 해주면은 한 권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랑 도쿄에서 사왔던 노트가 또 있어요. 그거랑 해가지고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트래블러스 리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조금 더 타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리필 좀 보면서 직접 골라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셋업을 해줄 예정이에요. 아직 참도 하나도 안 달았고, 원래 이게 스크래치가 되게 잘 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죽이 에이징이 돼가지고 그 스크래치가 점점 사라지고 반딱반딱해지는 게 이 트래블러스 노트의 매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흠집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막 요거 밴드도 엄청 조심조심 열고 진짜 재밌게 여행 스크랩 하고 싶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셋업 영상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취미 다이어리는 바로 요 바인더인데요.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한 헬로키티 가죽 바인더입니다. 요거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가죽 바인더가 요즘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죽 바인더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어가지고 일단 알리에서 맛보기로다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죽이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죽 바인더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속지를 일단 넣어두었어요. 이 다이어리의 용도는 카페 리뷰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페 가가지고 인테리어가 어땠고 커피 맛이 어땠고 디저트가 뭐가 맛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붙일 수 있고 카페 안에 있는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크랩 해줄 수 있도록 60 바인더를 일부러 골랐고요. 검은색 가죽이 그런 카페 다이어리라고 했을 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용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맨 앞장에 이런 빤빤한 속지 하나 껴놨고, 그리고 이 다이어리에 원래 딸려 있었던 이 비닐 속지가 있어요. 이게 튼튼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앞쪽에 끼워주었습니다. 속지들은 이런 느낌으로 끼워놓고요. 고전 속지들도 껴놨어요. 맨 뒤에도 이런 빤빤한 속지를 넣어놓았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링이 커요. 링이 커서 속지가 좀 많이 들어가고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꽂이라든지 이렇게 포켓도 많고,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있던 비닐 포켓도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는 거, 그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스멜이 좀 나더라고요. 알리에서 온 친구다 보니까 담배 냄새 같은 게 좀 나서 그런 게 좀 단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어요 벌써. 그래서 가죽의 퀄리티는 막 그렇게 좋은 편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체온판으로 써보기에는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는 닦고용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닦고 다이어리는 페이젬입니다. 제가 올해 페이젬에 닦고를 열심히 했었는데 페이젬이 닦고하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닦고 다이어리로 페이젬을 구매를 하게 됐고 내년 커버는 노란색으로 골랐습니다. 페이젬 같은 경우에는 커버의 색상에 따라서 내부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노란색 커버에 내부는 날짜형이 아닌 프리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어요. 먼슬리에도 날짜가 안 적혀 있고 위클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트가 되어 있어요. 우선 프리노트 형식으로 구매를 한 이유는 이게 제가 올해 썼던 페이젬이거든요. 일단 날짜형 페이젬을 보시면 메모 부분에 달력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좀 닦고를 할 때는 거슬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기에도 달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 다이어리들은 달 모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까만색 점으로 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닦고할 때 좀 너무 거슬려가지고 저는 막 화이트로 지운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거슬려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프리 다이어리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글이 아니라 도트인 것도 좀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날짜 형식은 커버가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노란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딱 노란색으로 된 거가 안에 내부 양식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진짜 예쁜 레몬색입니다. 페이젬이 조그맣기도 하고 요 옆에 인덱스도 예뻐가지고 닦고 하는 맛이 엄청 좋았어요. 호보니치는 한 2년, 3년 연속으로 쓰니까 질려가지고 내년에는 페이젬을 메인으로 닦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도리 MD노트 라이트 버전인데요. 요즘에는 얇은 제본 노트에 닦고하는 게 좀 대세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본 노트는 다 좋은데 두꺼워지는 게 너무 큰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라이트로 구매를 해봤고 요거는 M 사이즈인데 펼쳤을 때 꽤나 넓은 페이지에 닦고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이 조그만한 편이니까 가끔씩은 스티커도 엄청 많이 붙이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닦고용으로 요 MD노트 M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사실 올해도 MD노트 M 사이즈를 서브 닦고용으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건 라이트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부풀어가지고 지금 종이 커버도 이렇게 막 다 들뜨잖아요. 진짜 많이 부풀었어요. 이제는 쓰기 불편해질 정도로.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거 못 참거든요. 그냥 쓰기 불편하더라도 다 써버리자가 제 주의여가지고 꾸역꾸역 쓰고 있는데 라이트로 바꾸면은 빨리빨리 쓰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러버스 핑미의 이 노트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내부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메모 느낌으로 사용을 하라고 작가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하루치 닦고를 할 예정이고요. 요즘엔 또 이런 작가님들마다 다 노트를 하나씩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웨이트 패치랑 요거랑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다 닦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0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제본 노트를 쓰더라도 60 다이어리가 없으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스크랩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이것저것 지류 끼워놓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60도 필수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Something Be Loved 바인더인데 아마 24년도쯤 제가 미리 구매를 해놓은 제품일 거예요. 내년 전반기에는 이걸 다 채워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다 채워주고 다른 60 다이어리를 사는 게 목표고 이 다이어리에다가는 문구 행사를 간다든지 좀 문구 관련된 일들을 스크랩 해주거나 적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얘도 닦고용이긴 합니다. 올해 사용했었던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제가 내년에 윅스를 구매를 안 할 예정인데요. 우선 호보니치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호보니치가 좀 질렸습니다.
호니치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밑에 명언 나오고 달력 있고 폰트라든지 막 이런 게 엄청 좀 정형화가 딱 되어 있는 다이어리다 보니까 이거를 한 2, 3년 연속으로 보니까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같이 얇은 종이, 이게 저는 다꾸하기에 적합한 종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가지고 윅스는 내년에 구매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윅스랑 호환되는 사이즈의 노트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즈가 다시 쓰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에만 딱 맞는 모조지 같은 거 좀 소비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런 가성비 노트 사가지고 다꾸 해주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러 윅스를 걸렀고요. 대신 좀 여러 노트들을 빠르게 갈아치우면서 다양한 노트에다 다꾸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리 소개가 얼추 끝났는데요. 사실 제가 사놓고 아예 내년엔 쓰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다이어리도 좀 쌓여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걔네까지 소개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제 다이어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5년 다이어리 다 쓸 수 있을까? 이건데 어쨌든 내년에도 같이 힘차게 기록생활 이어가 봅시다. 내년엔 좀 자주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